은호야, 넌 내가 만든 아이야. 거부해도 소용없어. 결국 넌 내 아이로 돌아오게 돼 있어. 이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야.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날아든 한마디였습니다. 은호는 가슴이 세차게 요동쳤습니다. 눈앞의 여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귀로는 들었는데 머리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은호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며 고개가 천천히 좌우로 저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말, 믿고 싶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은호의 반응을 기다리듯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그러나 흔들림 없이 다시 말했습니다. 내 뱃속에 품고 널 낳은 건 나라고. 은호의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바닥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제 엄마 한 분뿐이에요. 단 한 번도 다른 엄마는 상상해 보지도 않았어요. 절 사랑으로 키워주신 단 한 분, 그분이 제 엄마예요. 고성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서늘한 집착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정해도 괜찮고 미워해도 괜찮아.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 네가 누가인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너 자신도 곧 알게 될 거야. 은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끝까지 맞섰습니다. 저는 버려졌어요. 얼굴도 냄새도 이름도 기억나질 않아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사장님은 제 어머니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은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뼈가 부러질 듯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심장은 금방이라도 찢어질 듯 뛰었습니다. 고성이는 천천히 다가와 손등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움찔하며 물러났습니다. 제발 다가오지 마세요. 지금은 아무 말도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짧은 정적이 흐른 뒤 고성이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지금 당장은 받아들이기 힘들겠지. 하지만 은호야, 운명은 거부할 수 없는 거야. 넌 내 아이니까. 언젠가는 알게 될 거다. 왜 내가 널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은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은 떨어졌지만 차갑게 식어만 갔습니다. 밖으로 나온 은호는 발걸음을 떼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녁바람이 불어왔지만 오히려 더 답답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고성이의 말이 울렸습니다. 넌 내가 낳은 아이야. 이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다. 거리에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신호등이 바뀌고 사람들은 건너갔지만 은호는 제자리에 박힌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무너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정순이가 부엌에서 나온 순간 은호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은호야, 왜 이렇게 늦었어?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얼굴이 반쪽이 됐어. 아니야,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정순이는 다가와 손끝으로 은호의 뺨을 스쳤습니다. 익숙한 손길이었습니다. 은호는 그 손길에 잠시 안도했지만 곧 가슴이 더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고성이의 말과 정순이의 손길이 동시에 마음속에서 부딪히며 은호를 흔들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은호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눈을 감아도 오늘의 대화가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짐해도 귓가에는 고성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은호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창문 틈새로 불어오는 바람도 옆방에서 들려오는 시계 초침 소리도 모두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을 때마다 어릴 적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열이 심하게 나던 날, 정순이가 물수건을 이마에 얹어주며 흘리던 눈물. 초등학교 소풍날 김밥을 싸주며 많이 먹으라며 웃던 목소리. 중학교 입학식 날 새 교복이 헐렁하다며 바느질하던 손. 그 모든 순간이 엄마라는 단어와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은호는 이불을 움켜쥐고 낮게 울먹였습니다. 나한텐 엄마는 하나야.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균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불이 하나 둘 꺼져갈 무렵 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바람이 밀려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귓가에 다시 고성이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넌 내 아이다. 결국 내 품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 은호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운명은 내가 선택해. 그러나 외침은 새벽 공기에 흩어질 뿐 마음속 균열은 더 크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며칠 동안 집과 회사를 오가면서도 제대로 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성희의 목소리가 악몽처럼 은호를 괴롭혔습니다. 아무리 부정하고 잊으려 해도 단 한순간도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펜을 잡은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때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호 후배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본부장님. 전 괜찮아요. 그냥 잠을 잘 못 잤을 뿐이에요. 은호는 애써 웃었지만 입술 끝이 힘없이 떨렸습니다. 성재는 그 미소가 가짜임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괜찮다는 말 너무 자주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힘들 땐 말해도 되지 않나? 누구보다 잘 들어줄 수 있는데. 은호는 그 순간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본부장님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요. 성재는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기대에 앉았습니다. 그래. 그냥 편할 때, 얘기하고 싶을 때 얘기해. 은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자리를 일어나 서류를 챙겼습니다. 회의는 여기까지 하시죠. 정리해서 메일 보내드릴게요. 은호는 성급하게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지혁이 따라 나왔습니다. 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은호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지혁의 눈빛도 성재에 못지않게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따뜻함조차 은호에겐 버거웠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지금은 이런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아요. 너 뭐 있구나? 그 표정. 걱정이 가득한데 혼자 세상의 짐은 다 안고 가는 사람처럼.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지혁은 말없이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알겠어, 알겠어. 그래도 혹시라도 얘기하고 싶으면 해. 난 여기 계속 있을 거니까. 은호는 한순간 그 말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성재도 지혁도 두 사람 모두 자신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자 은호는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리는 복잡했고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박성재였습니다. 은호 후배, 지금 어딘데? 집에 들어갔어요? 아, 아직이요. 그냥 잠시 바람 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갈 테니까. 거기 가만히 있어요. 전화를 끊기도 전에 발걸음이 다가왔습니다. 성재가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깜깜한데 이런 데서 혼자 있으면 위험해. 가서 따뜻한 거라도 먹읍시다. 은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다른 방향에서 지혁이 다가왔습니다. 야, 지은호. 한참 찾았네. 할 말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져서. 은호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두 남자가 동시에 자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성재와 지혁의 시선이 잠시 부딪혔습니다. 서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 기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너 바쁘다 하지 않았어? 그냥 내가 만난 김에 데려다 줄게. 네가 왜? 나 할 말 있다고 했는데? 사무실 가서 잠시 얘기하자. 은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제발 부탁인데요. 두 분 다 돌아가세요. 전 지금 혼자 있고 싶어요. 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곤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남자의 시선이 동시에 은호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은호는 혼자 걸음을 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은호는 방 안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성재와 지혁 두 남자가 동시에 다가오는 현실은 또 다른 압박이었습니다. 고성애의 말로 이미 마음이 무너졌는데 이제는 사랑마저 두 갈래 길로 흔들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불빛이 꺼져가고 새벽이 다가올수록 은호의 눈에서는 끝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젠 다 무서워. 난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내가 집에서 나와야 하나? 그래야 강호도 돌아올 텐데. 은호는 그렇게 끝없는 혼란 속에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카페 한켠 늦은 밤까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일정 조율 때문에 은호와 지혁은 또다시 마주 앉아야 했습니다. 서로 불편한 기류가 가득했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야, 도면 이거 맞아? 숫자 다시 확인해봐. 너 예전부터 이런 데서 자주 틀렸잖아. 대표님, 업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장난칠 때가 아니에요. 장난? 내가 언제 장난쳤냐? 그냥 너 보고 제대로 하라는 거지. 은호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같이 일해야 하는 상황. 지역은 일부러 반말을 이어갔습니다. 가까워지려는 마음보다 어색함을 감추기 위해 더 무뚝뚝하게 굴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은호 후배, 아직 퇴근 안 했어요? 오셨어요? 일정 조율이 조금 늦어져서요. 수고 많네요. 이지혁, 너도 고생한다. 지혁은 성재에게 눈인사를 건네며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성재와 은호가 게임 이야기를 나누던 장면이 떠올라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은호 후배, 지난번에 같이 하던 게임 그거 오늘 밤에도 한 게임. 내가 아직 못 깬 스테이지가 있거든. 도움은 안 되겠지만 네. 지역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은호가 성재와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성재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박진석 회장의 눈빛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성재야, 이번에 재계 2위 집안에서 혼처 제안이 들어왔다. 검토해라. 아버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아직 결혼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질한 놈. 생각 안 한다고.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쯤은 아내를 맞아 우리 그룹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전 억지로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하지 않은 삶은. 선택. 넌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내 아들이자 이 집안의 후계자다. 너의 사적인 감정 따위가 어디 끼어들 수 있겠느냐. 성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와 웃으며 게임을 하던 순간 잠시나마 편안했던 기억이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와 겹쳐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 무렵 고성이는 혼자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서류 한 장에 박힌 글씨가 그녀의 손끝을 떨리게 했습니다. 강호 그 아이가 결국 서류를 열람했구나. 그래서 은호가 입양하라는 사실까지 드러났어. 이렇게까지 흘러나가면 안 되는데.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토록 꽁꽁 감춰온 비밀이 더 이상 자신만의 것이 아니게 된 순간 고성이의 심장은 불길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시간이 없다. 내가 직접 더 단단히 틀어주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은호 저 성격에 내 손에서 완전히 멀어질 거야. 저녁 무렵 은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쏟아지는 압박과 갈등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방에 앉아 휴대전화를 바라보는데 동시에 2개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은호 후배, 오늘도 고생 많았죠? 늦지 않게 쉬어요. 내일은 내가 커피 살게요. 야, 또 굶어서 쓰러지 말고 뭐라도 챙겨 먹어. 우리 해야 될 거 많아. 너 쓰러지면 우리 회사 망한다. 2개의 문자를 번갈아 읽으며 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서로 다른 말투, 서로 다른 온기.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묘하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지금은 누구의 손도 잡고 싶지 않아. 왜 모든 게 이렇게 복잡해지는 걸까? 그 시각 고성이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와인이 들려 있었고 차갑게 웃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거부해도 좋아, 은호야. 하지만 넌 결국 내 아이로 돌아오게 돼 있어. 핏줄은 막을 수 없어. 내가 웃는 순간조차 결국은 내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저녁의 카페,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커피가 놓여 있었지만 은호는 한 모금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성재가 옆에서 부드럽게 말을 걸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뒤엉켜 있었습니다. 고성이의 칼날 같은 목소리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은호 후배, 오늘은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컨디션이 안 좋아요? 아,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맨날 피곤해서 어쩐데 일을 좀 줄여야 할 것 같은데. 성재의 말투는 늘 다정했고 은호의 긴장을 조금씩 풀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은호의 가슴 속에서는 전혀 다른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의 시선이 커피잔 위를 맴도는 순간 카페 문이 열리고 지역이 들어왔습니다. 야, 여기 있었네. 왔어? 앉아. 지역은 자리에 앉자마자 성재를 흘끗 보았습니다. 은호와 둘이 있을 줄 알았는데 성재가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야, 지은노. 너 요즘 왜 이렇게 말라 보이냐?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는 거 맞아? 괜찮아요. 저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아니, 딱 봐도 안 괜찮은데 뭘. 너 원래 힘들어도 티 안 내잖아. 그러니까 더 문제지. 성재는 그 대화를 지켜보다가 부드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지혁아, 후배가 스스로 괜찮다고 하는데 너무 몰아붙이지 마. 은호 후배는 자기 속도에 맞춰서 이겨내는 게 잘 어울려. 그 순간 은호는 두 사람의 눈빛에서 서로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역의 말에는 집요한 관찰과 날카로운 진심이 담겨 있었고 성재의 말에는 은은한 배려와 안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둘 다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방식이 너무 달랐습니다. 은호의 가슴은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은호는 집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뜻밖의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고성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실루엣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은호야. 이사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이사장님? 아직도 그렇게 부를래? 네가 부를 호칭은 따로 있잖아. 엄마 소리가 그렇게 어렵니? 은호는 단숨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말씀드렸는데요. 제게 엄마는 한 분뿐이라고. 널 버린 게 아니야. 지켜주려던 거지 너는 내가 아니면 살 수 없었어. 그걸 왜 몰라주니? 고성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제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네가 웃을 수 있는 그 모든 순간은 누구 덕분인지 곰곰이 생각해봐. 넌 내가 짜놓은 세상 안에서 살아왔어. 우연처럼 보였던 만남, 기회 전부 내가 만든 거야. 은호의 손이 떨리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전 더 이상 이사장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고성희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안에는 섬뜩한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용서.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왜냐면 넌 결국 내 딸이니까. 그날 밤 은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성재였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었어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내일 저랑 점심 같이 해요. 밥 사기로 한 거 있지 않았죠? 전화를 끊고 나니 메시지가 하나 더 도착했습니다. 지혁이었습니다. 너 왜 연락이 안 돼? 네가 뭔데 자꾸 나 혼자 신경 쓰이게 만드냐? 은호는 2개의 메시지를 번갈아 읽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카페, 3사람은 우연히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성재가 자료를 설명하는 도중 지혁이 끼어들었습니다. 성재야, 내 방식대로 가면 일정 맞추기 힘들어. 내가 보기엔 내 방식은 은호 후배랑도 충분히 협의 끝난 거야. 내가 괜히 끼어들 필요 없어. 끼어든다고? 야, 난 은호랑 같이 프로젝트 하는 사람이다. 내가 뭐라고 끼어들지 말라는 거야.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은호는 2사람 사이에서 숨을 고르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2분 다 지금은 프로젝트가 우선이잖아요. 지혁은 입술을 깨물었고 성재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고성희는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 불빛이 흔들리듯 그녀의 미소도 흔들렸습니다. 그래, 다 좋아. 지금은 반발할 수도 있지. 하지만 결국 넌 내 아이로 돌아온다. 누구와 있든 뭘 하든 마지막에 네가 설 자리는 내 옆뿐이야. 그녀의 눈빛은 다시 단단히 굳었습니다. 내가 만든 운명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예외는 없다. 고성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은호의 웃음, 은호의 삶, 은호의 사랑, 그 모든 걸 자기 손으로 틀어주려 하겠죠. 그녀의 다음 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화를 기대해 주세요.